다음은 그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독서 파트죠? 네. 여기서 독서라는 건 비문학을 네, 비문학, 과학기술, 경제 등입니다. 비문학이 이번엔 그 어디 어느 파트가 출제가 됐죠? 가장 어려운 6문제짜리가 경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기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문학, 즉 독서를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데, 네. 이건 결국 그 말 그대로 여기도 뭐 비문학이지만 우리 파트가 독서잖아요. 네네. 먼저 그 저학년, 즉 중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볼 때 이 비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라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요거 좀 네. 먼저 이번 이제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들이 3지문이 나왔는데요. 가장 길고 어려웠던 어려워야 하는 보통 이제 3지문이 나오는데 6문제짜리가 한 지문, 그 다음에 5문제짜리 한 지문, 4문제짜리 한 지문. 난이도도 그 순서대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6문제짜리 지문의 난이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5문제짜리, 그 다음 4문제짜리인데, 이번에 6문제짜리 지문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실 이 책은 처음 보는데 이준구 교수님이시라네요. 재정학이라는, 제가 책을 알아봤더니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대학에서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그 선생님의 강의죠. 흔히 대학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기가 쓴 책을 그냥 자기 강의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습니다. 이중구 교수님의 재정학.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2개 지문도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각각 이제 쓴 그냥 본인의 어떤 수업을 위한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런 책을 학생들이 먼저 읽고 수능을 준비한다, 독서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한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요. 자, 첫째,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제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고3 학생도, 저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부담 가지지 말고 좀 독서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이기정 유전자를 재밌게 읽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 다양한 경제책들 많거든요. 유시민 작가님의 경제학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 읽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제의 어떤 그 상식들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의 상식을, 과학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읽어두면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과학지문 같은 경우가 통증학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물론 이 책은 당연히 자세히 나와 있겠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 작가 중에 한 분이 개미라는 소설을 쓰신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 작가의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장편 소설이 개미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통증을 느끼는 감각과 개미는 그럼 어떻게 통증을 느끼느냐 이런 거 재밌게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책을 좀 넓게, 그걸 지금 제가 고3 학생들한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한참 다양한 꿈들을 꾸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책들을 좀 꾸준하게 읽혀주신다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연스럽게,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라는 좋은 효과도 있겠고, 그건 이제 되게 좋은 거겠죠. 그 외에도 글을 읽는 행위 자체를 좀 학생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친해져라. 네. 그렇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3 아이들이 있고,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나요? 매삼비? 네. 매일.
고등학교 3학년, 그럼 고등학교 3학년, 그럼 좀 그 학생들한테 제가, 그죠,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이중우 교수님의 재정학을 읽어야 되냐?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고3인데 다들 쉽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언론을 봐도 그렇고, 찾아봐도 그렇고, 이번 모의고사는 쉬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아니던데, 너무너무 어렵던데, 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독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물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매일 적어도 2지문씩 정도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말고, 2지문이면 풀고 채점하고 점검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매일 2지문씩 앞으로 12월 2일까지, 3일날 수능시험이죠. 12월 2일까지 국어를 멈추지 않고 한다면 그 학생들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물론 그렇다 해서 15문제를 다 맞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솔직히 말씀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독서를 한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2지문만 풀어서 그 똑같은 어떤 결과를 이룬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를 얻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문법에 이어서 이 독서, 비문학도 결국 어렸을 때부터 네. 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또 그런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